여기 인생 제2막의 출발선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인생의 남은 날을 향해 뛰어갑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각자 다르게 흐르는 시간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늙은 신인류의 탄생. 진짜 멋진 노년을 만들어갈 기적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숨이 차네요. 제가요, 노인이 됐다고 느낀 것은 바로 이 걸음걸이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 40에는 뛰고 또 50에는 활기차게 걷고 60에는 조심스럽게 살피고 70엔 지금처럼 올라와도 숨이 차고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느려지는 걸음걸이와 달리 시간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무엇에 도전하고 배우기엔 늦은 나이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노년의 시간 속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며 어디론가 노인들이 향합니다. 강남의 한 교회 앞으로 수백 명의 노인들이 집결합니다. 외대군체요, 외대요. 그럼 몇 시에 나오셨어요, 집에서? 저희 집 나와야 늦게 나와야지. 아침에 7시 반에 날이 안 먹어. 새벽부터 나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데요. 순번 안에 들기 위해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정각 9시 드디어 번호표를 받습니다. 이거 번호요. 혹시 잃어버릴까 봐 양말 속에 고이 간직합니다. 185번이네? 네, 그렇게 이제 번호대로 나가 풀르면. 114, 115. 노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바로 500원짜리 동전. IMF 시절 생활고에 시달리는 실직자들을 위해 교회에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제 그 자리를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급이 끝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리고선 서둘러 또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리 잡아놓고 로데 가서 1,000원 받고 저기 이천에 가서 500원 받고 여기 오면은 이제 1,500원 받고 그럼 3,000원 벌잖아. 3,000원 벌는데 여기 잠원에 가가지고 500원 받고 라면 하나 받고 이제 내볼리로 가는 거지. 노인들 사이에선 일명 짤짤이 술래라고 불리는데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못 먹고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돈을 목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다니다 보니까 이 운동도 되고 이렇게 자기 몸에 좋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보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매일 순례길에 오른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노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도록 해봤습니다. 노인이란 떠오르는 건 노인 돼가지고.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야 하나? 잠시 망설이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그림들로 표현이 될까요? 성질이 못됐으니까 풀라고. 요즘은 지팡이들도 이런 걸 이렇게 찾고 가는 거지. 이걸 의지해가지고 나이 먹으면 이거 짚고 다니는 사람들 이 다리 기운이 없잖아.
내 희생, 과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개울에 발 담그고 앉아서 나빴던 기억만 나지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생활에 이제 피곤하도 없고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생각 없이. 그림 속엔 노인의 고독감과 허무한 세월, 그리고 노쇠해진 몸에 대한 슬픔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노인에 대한 이런 이미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일컫는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모두 부정적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청년과 노인 각각 20명을 선정했습니다. 범주 선택 과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진이나 글씨에 적절한 범주에 맞는 방향 쪽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실험은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선호도를 조사하는 검사입니다. 컴퓨터 화면 중앙의 이미지나 단어가 화면 상단의 좌우 단어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선택할 때 그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조심도 이거고 무기력, 강력한. 이번 실험에선 특히 노인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었을 때 어느 쪽에 더 빠른 반응을 보이는지 집중해 살펴봤습니다. 청년 그룹에서의 결과입니다. 노인과 부정 단어를 연관 지을 때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노인 그룹입니다. 역시 노인과 부정 단어를 연관 지을 때 반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노인은 약간 무기력하고 잘 일을 완벽히 행하지 못할 것 같고 쓸쓸하고 애롭고 늙고 병들고 늙고 병들고. 노인에는 무슨 뭐가 있어요? 밥이나 죽이지. 누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면 노인을 누르고 이게 이건 잘못 눌렀네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노인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포텐셜도 있는데 사회에서 어쨌든 생산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재다 보니까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거든요. 빠른 산업화 속에 지금의 노인 세대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 경쟁했습니다. 노동력은 중요한 가치였죠. 그러나 생산성이 감소된 노년은 소외감만 남았습니다. 노인의 거리라 불리는 탑골공원. 이곳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Can I have your picture? Yeah, Can we have your picture? No. Because I want to show my grandchildren. Oh, your grandchildren. 외국인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자신감 넘쳐 보입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손녀딸한테 보내 내가. 이렇게 온종일 외국인들과 사진을 찍는 것이 과연 그에게 행복한 시간일까요? 할 일이 뭐 있어? 집에서 또 혼자 사는데 여자가 먼저 죽으면은 고생 바가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생 바가지요. 무료한 일상은 박요한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자의 대부분이 여가 활동으로 TV 시청을 꼽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 모델이 없습니다. 노년에는 세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미함, 인생이 허망한 거죠. 두 번째는 지루함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시간에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루함이 리스크고요. 세 번째가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 친구 가난, 시간 가난도 있습니다.
허망함과 지루함으로 채워진 노년의 가난한 시간. 길어진 삶 속에 이대로 노년의 시간을 허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바꾸는 좀 특별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먼저 이들이 느끼는 시간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개의 비커와 구슬을 준비했는데요. 한쪽엔 살아온 시간만큼 또 한쪽엔 살아갈 시간만큼 구슬을 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시면 되겠고 76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살아온 날이 뭐, 다 살았는데 뭐 얼마나 앞으로 살라.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조금은 더 살란데 자꾸 욕심이 나려고. 당연히 살아온 날에 더 많은 구슬이 담겼습니다. 시간의 개념은 노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같은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다. 혹은 똑같은 그 객관적 시간인데도 그 시간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연령대라도 훨씬 더 노인처럼 생각할 수 있고 더 젊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시간을 조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짧게 느끼도록 한 그룹과 시간을 길게 느끼도록 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1분의 시간을 세도록 했죠. 먼저 시간을 길게 느끼도록 한 그룹인데요. 실험자가 1분을 정확히 세도 무조건 43초라고 말합니다. 즉 1분보다 시간이 더 남은 것처럼 해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43초로 생각보다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1분이 43초밖에 안 됐어요. 1분이 엄청 길죠. 시간이 길죠. 생각보다 1분이 참 길어요. 그죠? 그러게요. 네. 이번엔 시간을 짧게 느끼도록 한 그룹입니다. 실험자가 1분을 정확히 세도 이번엔 무조건 17초가 지났다고 말합니다. 즉 1분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시간이 짧다고 느껴지도록 한 것입니다. 네. 지금 1분 17초로 이미 1분이 넘어갔어요. 되게 빠르죠? 네. 생각보다 1분이 짧죠? 1분 17초. 생각보다 1분이 이렇게 짧습니다. 1분이 생각보다 짧죠? 17초나 지났어요. 시간 조작이 끝나고 두 그룹에게 다시 한번 비커에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의 시간만큼 구슬을 담도록 했습니다. 구슬을 나눠 담도록 할게요. 담아보도록 할게요. 실험 결과 시간을 길게 느끼도록 한 그룹에서 살아갈 날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전보다 살아갈 날이 더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미래 시간 전망 효과라 부르는데요. 미래에 대한 시간이 길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도전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험 후 두 그룹에게 도전하고 싶은 여가 활동과 또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을 길게 느끼도록 한 그룹에서 활동 참여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주로 생각하고 어떤 고민을 할까요?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 막아야 되는 일, 이것만큼은 피하자라는 생각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생각을 할 여유가 없죠.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좋아하는 것부터 하고
난 뭘 좋아하는 걸까? 어떤 걸 해야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노년의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기력한 시간에서 제2의 삶을 찾는 행복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편견 실험 기억하시죠? 실험자 중 노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 속도가 유난히 빠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실망하면 안 되지. 그렇지. 열정적인 승리하는 88세의 한정숙 할머니인데요.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노인대학에 등교를 하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기차게 시간을 보내죠. 내가 왜 나이를 속여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나이는 나 하려면 나 하기에 나름이에요. 나 하기에 나름이야. 나는 늙었다 하고 있지 말고, 아유, 나는 나이 먹어도 나는 이팔 청춘이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나이 먹었다고 주치고 앉으면 뭐래, 누가 알아줘요? 할머니의 일상에 무료한 시간은 없습니다. 매 순간 무언가를 하고 있죠. 특히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 놀랍게도 추리소설 마니아입니다. 1년에 한 300권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거 보세요. 가나다라 순으로 다 돼 있어요. 책 본 거 다 적어놨어요. 엄청 많아요. 저 책 많이 봤어요. 할머니에게 시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도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어느 순간에 노인이 되어 있고,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다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차별하는 것 같고 들리는 말은 서러운 말들이고, 그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면, 자기가 재밌는 일하면 잘 안 늙어요. 마음이 잘 안 늙어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죠? 또 무엇을 원해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격려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네. 노년에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된 일입니다. 몸이 알아서 기억하는 맛. 노년은 인생의 말하자면 답을 찾아가는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봐야죠. 노년은 인생 제2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간들로 채워나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조경수 할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우유에 밥을 말아서 한 끼를 해결하죠. 과거엔 참 화려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나는 하나 부러운 것도 없었거든. 그때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돌짝만 이렇게 보일 시절이요. 그렇게 교만하고 아주 100년을 그냥 그렇게 화려하게 살 줄 알았지.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명예와 부는 물론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남은 건 허망한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지금. 그렇다고 젊으면 그냥 나가서 아무거라고 일당이고 뭐고 해서 시간이나 이렇게 때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 그럼 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내가.
할머니의 무료한 시간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제작팀이 유치원 봉사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간단한 봉사활동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그 동화 들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동화는 뭐 늘상 있었던 이야기고 나오셔서 이렇게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행운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선뜻 승낙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수는 안 할까? 그런 생각도 하지. 그랬다가도 난 할 수 있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며칠 후 다시 만난 조경수 할머니는 열심히 동화책 읽기 연습 중이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금도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이 네 도끼냐? 아니에요. 제 도끼는 아주 낡은 새도끼예요. 아유, 어떡하면 좋죠. 봉사활동을 결심하자 도서관에서 책까지 빌려올 정도로 열의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온종일 책과 씨름 중이지만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5, 60년 만에 이 동화책 보는 거다. 뒷방 늙은이 취급할 세계에 나를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또 방송국에서 추천했다는 거,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할머니는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가슴이 뛴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게 한번 도전해보자.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50년 만에 도전. 과연 할머니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 첫 시작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두 귀를 쫑게 토끼처럼, 두 눈을 토끼 눈처럼 동그랗게. 역시 50년 전 실력이 녹슬지 않았군요. 시를 피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한눈 파는 아이 하나 없이 모두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니까 말이야. 어느새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 아이들. 음악을 들을 때마다 뭐가 쏟아졌을까? 30여 분의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부터 맨날 볼 거예요? 맨날 왔으면 좋겠어. 오늘만 해고 안 왔으면 좋겠어. 맨날. 아이고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행복감. 도전이 없었다면 느끼지 못했겠죠. 나는 뭐하고 할 수 있어. 뭐하고 할 수 있어. 아주 자신 있어 난 지금. 시간의 개념을 되돌리는 순간 노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길어진 노년은 포기가 아닌 기회의 시간이죠.